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세계 문학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진짜 흥미롭고도 꽤 도전적인 인물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노벨 문학상을 거머쥔 헝가리의 거장 라슬로 크로스노어르 후르커이입니다. 이름부터가 조금 낯설고 왠지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작가를 둘러싼 그 거대한 호기심과 그가 창조해낸 압도적인 문학세계의 비밀을 오늘 저와 함께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풀어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올해 노벨문학상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영국의 유명 도박업체나 스웨덴 문학계에서는 중국 아방가르드 작가 찬쇠나 스위스의 크리스티안 크라우트 같은 이름들을 아주 유력한 수상 후보로 점쳤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학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무명에 가까웠던 다크호스, 절대 타협을 모르는 헝가리의 작가 크라스나 호르커이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깨고 상을 가져갔으니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포칼립스의 대가, 문학 거장의 베일을 벗기다. 벌써 타이틀부터 심상치 않죠? 이 작가 흔히 종말론의 거장, 아포칼립스의 대가로 불리는데요. 우주적 공포나 사회 붕괴 같은 엄청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명성 때문에 지레 겁먹고 책 펴기를 주저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궤적을 쓱 훑어보면 왜 그런 글을 쓰는지 딱 이해가 가요. 1954년 헝가리의 작은 도시 줄러에서 태어나서 1956년 헝가리 봉기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은 세대거든요. 1985년에 그 유명한 데뷔작 사탄탱고로 세상에 충격을 안겨줬지만 출신 성분 때문에 공산 정권의 배척을 받아서 결국 고국을 떠나 유목민처럼 전 세계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헝가리 작가 최초로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고 마침내 2025년 헝가리 출신으로는 무려 23년 만에 조국에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며 역사적인 정점을 찍게 된 거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실래요? 인간은 괴물이다. 와, 정말 돌직고 그 자체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가 인간보다 더 큰 경이로움은 없다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한껏 찬양했었잖아요. 크로스노어 후르커이는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의 초기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영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혼돈과 파괴로 몰아넣는 기제, 말 그대로 허무의 대리인으로 묘사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 마침표는 신의 것, 끝없는 문장의 역학.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이 작가의 명성만큼이나 독자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쉼표로 끝없이 이어지는 엄청난 길이의 문장인데요. 그는 예전에 이런 선언을 했어요. 마침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설을 펼치면 한 문장이 수십 줄은 기본이고 어떨 땐 페이지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독자들을 괴롭히려고 악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질서를 찾지 못하고 혼돈 속을 헤매는 우리 인간의 의식 흐름 있잖아요. 마치 아주 느리게 흘러내리는 용암처럼 끈적하고 복잡한 그 상태를 가장 사실적으로 모방하려는 아주 치밀한 문학적 장치인 겁니다. 아, 잠시만요. 그럼 그냥 단어들을 막 나열한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문장들은 바흐의 푸가, 아시죠? 그 복잡하면서도 엄청 치밀한 수학적 음악성을 지닌 낯선 리듬을 독자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뛰어난 문학적 음악성이 시각 예술로도 완벽하게 번역됐다는 겁니다. 헝가리의 거장 영화감독 벨라타르와 무려 25년간 전설적인 협업을 했거든요. 심지어 데뷔작 사탄탱고는 상영 시간이 7시간이나 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영화사에도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노년의 희비극, 2024년의 놀라운 전환. 여기서 작가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 무시무시했던 종말론적 어둠의 작가가 2024년 신작 젬레는 거기에를 통해 깜짝 놀랄 변신을 보여줍니다. 사탄탱고 같은 초기작들이 우주적 공포나 붕괴 같은 엄청 무겁고 암울한 어조였다면 최신작은 노화, 인간의 취약성,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꽤 풍자적이고 희비극적인 어조로 풀어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작품 영어 중역을 안 거치고 헝가리어에서 한국어로 직접 번역된 최초의 소설이라 국내 독자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죠.
이 최신작의 주인공 요제프 아저씨가 처한 상황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휠체어를 탄 90대 은퇴한 전기기술자인데 알고 보니 칭기즈칸과 헝가리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진짜 후손인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왕위고 뭐고 관심 1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반려견 죬레랑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고 싶을 뿐이죠. 그런데 망상에 빠진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이 무장 봉기를 꿈꾸면서 이 할아버지를 얼굴마담으로 쓰려고 쫓아다닙니다. 여기서 작다가 진짜 탁월한 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힘없는 노인의 시선을 통해서 맹목적이고 악성적인 정치적 극단주의가 만들어내는 그 부조리한 현상 자체를 아주 선명하게 풍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블랙 코미디가 마냥 웃기지만은 않은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늙어갈수록 본심을 숨겨야 약이 된다. 그래야 추하지 않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지 않나요? 소설은 단순히 사회를 풍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삶의 끝자락에 선 노년의 씁쓸함, 마음대로 안 되는 육체적 한계, 그리고 세상에서 서서히 잊혀진다는 그 조용한 두려움을 너무나 섬세하고 애처롭게 파고듭니다.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해답으로서의 예술, 공허 속에서 아름다움 찾기입니다. 결국 작가가 이 모든 혼돈과 부조리를 통해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예술은 인간의 길 잃음에 대한 응답이다. 크러스너 호르코이가 그리는 세상은 겉보기엔 구원도 없고 황폐하고 절망뚱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미친 듯한 광기와 무력감에 맞서서 우리 인간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가장 강력한 생존 도구. 그게 바로 예술과 문학이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예술을 통해서 아직 말해지지 않은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자는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세상이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예술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일까요? 솔직히 라슬로 크로스너 호르크의 책 첫 장을 넘기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이 이어지는 낯선 문장 속으로 용기 내어 한 발짝 들어가신다면 분명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적, 감정적 보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위대한 독서 탐험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